우리 집 앞에 농구장에서 초딩들이 농구하는 게 KBL보다 재밌음. 농구 학원 갈 때마다 앞타임 초딩 애들이 게임 뛰는 거 보는데 그불보다 헐 재밌음. KBL은 관중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 줘야 아는 거 아님? 커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병신같은 한국 감독들이 슈퍼 부리다고 고치라고 하고 장거리 슛 쏘지 말라고 쌍욕할 듯. 진짜 한국 남자 프로농구 재미도 없고 실력도 없죠. 이번 코로나로 NBA 접했는데 KBL 보고 눈 썩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했던 농구 동네 공원 어르신 게이트볼 구경보다 재미없음. 농구는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한 것 같아. 팩트, KBL 구경보다 동네 농구 구경이 훨 꿀잼. 한국 농구는 썩은 듯. 방성윤 선수가 한국 농구 옹호하는 영상. 좋아요 337, 싫어요 919. 이관희 선수가 한국 농구 옹호하는 영상. 좋아요 990, 싫어요 2100. 한국 농구 정말 망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욕만 먹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신조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한국 농구 망했다. 정말 익숙한 문장인데 정말 한국 농구가 망했는지 농구계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쇼핑몰을 조그만한 농구용품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농구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더독 농구리그라고 해서 그 농구리그의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농구계에 종사한다고 해서 뭐 농구계를 대표할 만큼 거창한 그런 사람은 아니고 어찌됐든 농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접하거나 느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진조비님하고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헬조선 이런 네.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물론 우리 사회가 헬조선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데 헬조선 이러면 이런 나라에서 뭔가를 하고 싶을까요? 진짜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을 것이며 할 시도도 하기 싫어지는 단어죠. 그쵸.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 농구가 망해가고 있다. 그럼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망해가고 있다. 이러한 워딩 자체는 농구계에 절대 도움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농구협회나 KBL에서도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매체에서 한국 농구라는 단어로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농구 팬들 사이의 인식 속에서 그냥 한국 농구, 막연한 한국 농구,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내가 학부모로서 내 자녀를 농구라는 스포츠를 시키고 싶겠냐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구 팬 입장에서도 망해가고 있는 리그를 더 보고 싶겠냐는 거죠. KBL이라는 그런 리그 자체가 팬들에게 제대로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보지 말라는 소리. 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자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라는 거. 필리핀을 국가대표팀의 성적이나 피바 랭킹을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 농구가 망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필리핀이 농구가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구 산업 규모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지표가 우리나라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는 항상 칭찬일세. 언론이나 매체에서 필리핀 같은 나라 언젠가 우리나라를 뛰어넘을 것이다. 축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솔직히 월드컵 4강 간 적도 있지만 피파 랭킹이나 기타 등등 봤을 때 엄청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대한민국 축구가 망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구는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좀 더 잘했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크게 기량의 변화가 크다고는 생각 들진 않아요. 세계 무대에서의 성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농구가 망해가고 있다. 저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온라인에서 이제 한국 농구 까내리는 사람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NBA랑 KBL이랑 경기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NBA는 48분이고 KBL은 총 40분인 그 차이조차도 모르고서 한국 농구 점수 안 나온다고 까내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KBL 그 평균 이제 점수가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기본적인 평균 득점은 별로 안 낮아. 그거를 48분으로 환산을 하면은 NBA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혹시나 이제 이거 모르시고 여태 이제 욕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BA랑 네, KBL이랑 직접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과한 비교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NBA보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구는 존중받지 못한다. 저는 그거 자체가 조금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KBL에 물론 문제점이 많죠. 근데 그 KBL의 그 문제점이 과연 KBL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냐? 그럼 기본적인 시스템을 봅시다. 프로라는 건 결국에는 산업이잖아요. 네, 프로 스포츠 산업이에요. 네. 그러면은 산업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내는 프로 스포츠 팀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네. 적자죠. 네, 몇몇 프로 야구 팀을 제외하고는 네, 네, 다 적자예요. 네, 그럼 적자인 산업을 왜 해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적자인 산업을 하는 거는 그나마 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기업의 이제 광고 효과라든지 아니면 사회 기여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프로 스포츠 리그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팬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네.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에서. 왜? 우리가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가 주인인데 네,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는 그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팬이 아니다. 네. 저는 이 구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리그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팬이 있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가 존재하는 거는 예, 맞지만 맞죠. 그거는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에 한해서는 그렇죠. 실질적인 운영 구조에 있어서 네, 결국에는 모기업이 네, 출자를 해주지 않으면 네. 그 팀은 사라지는 거죠. 네, 팬을 즐겁게 하는 경기를 한다기보단 네, 모기업에 보여주기 위한 보고하기 위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네, 우리 한국 선수 중에 좀 스타를 만들어서 더 인기가 있도록 만들기 하기보다는 네, 용병한테 몰아주든 확실한 득점 루트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몰아줘서 일단 오늘 경기를 이겨야 돼요. 네, 저는 이런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현재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네, 어떤 특정 종사자들이 무조건 잘못해서 부족 능력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독은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경기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승률이 높은 쪽으로 작전을 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구가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농구적으로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한 가지만 팬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 농구 팬들이 너무 농구와 관련된 것에 돈을 지불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워요. 네. 팬들이 돈을 쓰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팬들이 주머니를 잠그면 거기에 투자할 기업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프로리그도 쇠퇴하게 되는 거고 네. 내가 내 돈을 지불하고 경기를 직관하러 가고 프로리그든 농구와 관련된 용품들을 구입하고 네. 그런 컨텐츠를 소화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국 농구가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무조건적으로 한국 농구가 망해가고 있다. 한국 농구는 열악하다, 뒤처졌다라는 이미지를 너무 갖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돈을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네. 더 이상 발전은 없다. 물론 한국 농구 선수들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것처럼 이제 팬 서비스가 부족했던 것도 맞지만 그게 이슈가 되어 가면서 지금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확연히 예전에 비해서 확연히 좋아지고 있어요. 팬 서비스는.
그리고 KBL 각 구단 유튜브도 그렇고 KBL 자체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칭찬은 전혀 없어. 온라인에 뭐 칭찬할 건 칭찬하고 욕할 건 욕해야 되는데 다들 욕만 하고 있어요. 정작 이제 진짜 한국 농구를 사랑하는 분들은 또 별 말이 없어요. 온라인을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욕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좀 더 적극적인 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관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만 코로나 나중에 풀리고 나면 정말 재미있으니까 직관도 뭐 많이 갔으면 좋겠고, 표도 싸요. 직관표는 진짜 그거는 뭐 이런 말을 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진짜 돈도 안 해요. 직관하는 거 돈은 표값이 정말 싸요. 그리고 할인 혜택도 정말 많고. 그냥 뭐 저는 꼭 직관을 당연히 가서 거기 현장감을 즐기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TV 중계라든지 네. 유튜브 중계라든지 결국에는 보는 사람이 많아야 거기에 광고가 그렇죠. 붙고 그 광고가 붙어야 한국 농구가 인기가 많구나라고 네. 기업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야지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스스로가 농구 팬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은 의무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렇다면은 한국 농구도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